자, 오늘 26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26번. 자, 3차 방정식이 허근 3i와 실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네. 자, 일단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찾아야 되는데 근의 일부분을 보여줬어. 3i라는 걸 보여주고 여기는 알파니까 안 보여준 거지.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뜻이지. 자, 이 3차 방정식이 안 풀릴 것 같지만 왜 안 풀릴 것 같냐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문자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근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지. 근데 문자가 들어있어도 근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100%는 아니고 확률로 치면 의외로 한 70% 정도의 문제는 인수분해가 돼. 자, 우리가 그러면 근이라는 게 뭐야?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식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 쓸 때 x에다 숫자를 넣잖아. 찾아봐.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 k가 있어도 돼. 어렵지 않아. 네. 1 넣는 순간 0이 됐어. 그렇죠? 자,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써보자. 1, -1, k, -k 개수를 순서대로 쓰시고 이제 x에다가 1을 넣었으니까 여기다 1을 그대로 써주면 되고 1과 아무것도 없는 걸 더하고 1과 1을 곱하고 2를 더하고 2를 곱하고 2를 더하고 2를 곱하고 다시 더해서 0 뒤에서 0이 돼야 성공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1을 인수분해 꼴로 써야 되니까 x-1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남은 애들은 0, 1, 2차라고 생각하면 1차는 개수가 0이니까 안 써도 돼. 1차는 0이니까 0x라고 쓸 필요 없잖아. 자, 여기 이제 인수분해 된 거야. 그러면 여기 근을 x는 1이 하나 나온 거고 그럼 실근 찾았다. 알파는 1이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 2차 방정식이 아직 남았지. 여기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근이 뭐란 얘기야? 3i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 녀석의 근이 3i야. 따라서 여기다 3i를 대입하면 는 0을 만족해야 되니까 3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 더하기 k는 0이 되고 i 제곱을 i가 좀 안 배웠으니까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를 제곱하면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루트하고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i의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연습되어 있는 상태고 i만 잘 들으면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k는 0이니까 k는 9라고 해결이 되지. 네, k 값을 구하시오가 된 거니까 k도 해결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여기서 실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3i는 이 녀석의 근이다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럼 다시 봐봐. 나 지금 대입해서 풀었거든? 대입하지 말고 2차식을 다시 쓸게. 의 근이 3i다. 그치? 요걸 써먹은 거잖아. 이 2차식의 근이 3i다. 그래서 대입한 건데 다른 방법. 이게 허근이지. 허근은 반드시 무슨 근을 갖게 돼 있어? 편례근을 갖게 돼 있지. 따라서 한 근이 3i면 다른 한 근은 뭐야? 마이너스 3i다. 한 근이 3i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i다. 그럼 이제 근과 개수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써볼까? a가 1, b가 0, c가 k니까 다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0, 0. 근데 어차피 0이 되긴 해. 어차피 0이 돼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 0은 0이 돼버렸으니까. 하지만 아래식에서 마이너스 9i 제곱이 k다 에서 여기서 k 값이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아까하고 동일하게 9라는 정보가 나오기도 하지. 자, 대입해서 푸는 방식, 근과 계수로 푸는 방식 두 가지를 일부러 설명했어. 두 가지 방법 다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지.
내가 추천하는 건 근각에서 좀 더 추천해. 물론 대입하는 게 잘못된 방식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 다 정석이야. 둘 다. 대입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27번.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두 번째 문제. 근이 모두 실수다. 자,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수치 대입을 해서 K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 하려는 시도를 할 거야. 가끔 안 되긴 해. 가끔 안 될 때 있어. 근데 지금 거의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 당분간. 그 유형은 아직은 안 다룰 거니까.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심한 문제야. 지금은 인수분해 되겠지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자, 그런데 1을 넣어도 안 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안 돼, 2를 넣어도 안 돼, 꽤 오래 걸리는 문제야. 그래서 조금 팁을 주자면 이거 지금 K 때문에 원래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K가 사라지려면 어때야 될까 해서 K만 한번 정리해봐. KX 여기 3K. 선생님이 모든 식 중에 K가 들어있는 식만 쏙 뽑았어.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나 돼? 3이면 되지. 요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찾아. K가 사라지게 만든다에 집중을 해서 풀어보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자, 따라서 이제 계수만 써. 1, 마이너스 2, K 빼기 3, 마이너스 3K. 아, 3을 넣었더니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 해볼게. 근데 아직은 100%는 아니야. 의심이 안 돼. 두 개를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0이 나와야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지. 됐잖아. 자, 따라서 이 3은 인수분해로 표현해야 되니까 x 빼기 3이라고 써야 되고 0, 1, 2차니까 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3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지. 3은 무슨 근이야? 실근. i가 없으면 다 실근. 그러면 얘는 근을 모르는데 근이 모두 뭐가 돼? 실수. 그러면 이 녀석의 근도 무슨 근? 실근. 자, 실근 공식 무슨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어때야 돼? 오, 정답. 크거나 같아. 한번 음치란 말 하셨어, 그치? 자, 계속 기회를 줄게, 선생님이. 근데 이거 헷갈리는 거 이해해. 이해하지만 완성해야 돼. 이해한다는 게 괜찮다는 뜻이 아니야. 완성할 때까지 계속 두드려. 그래서 다시는 헷갈리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 판별식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두실근이면? 크거나 같다. 똑같아. 두 자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그럼 등호는 언제 빠진다? 이 등호가 빠질 때는 언제다? 서로 다를 때만 빠진다. 서로 다를 때만 등호 빠져. 그 외의 등호 다 들어가 판별식에. 자,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 안 됐어. 자, 두실근도 판별식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 속지 마라. 똑같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실근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짝수 아니네.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 이거 다 중등 과정이죠. 네, 해서 K의 범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해결됐죠. 수업 시간에 들은 건 필기하는 건 좋고 다만 답 체크만 안 하면 돼. 답 체크만. 본인으로 풀어야 돼. 자, 29번에 별표를 3개 쳐볼게. 왜냐면 출제율이 70% 정도 되는 어마어마무시한 녀석이야. 한 80%라고 하면 될 것 같아. 100%까지는 아닌데 거의 시험에 나와. 거의.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학교를 몇 개를 가르치잖아. 장기고, 제1고, 문유고, 문양고 이 4개 학교가 우리 학원에 제일 많거든. 보통. 그럼 이 4개 학교에서 이 문제를 안 낸 적이 없어. 4개 학교 중에 3학교가 출제돼.
엄청난 확률이지 그러면. 거의 우리 학교도 남은 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겠지. 그 네 개 중에 하나가 될 리는 없잖아 거의 확률이. 자, 제목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게 뭔 말일까? 자, 3차 방정식은 일단 실근, 허근 합쳐서 근은 총 몇 개 나와야 돼? 근에 있으면 총 3개가 나와. 자, 우리 2차 방정식은 근이 총 몇 개 나와? 2개 나와. 실근, 허근 다 합치면. 3차 방정식은 실근, 허근을 다 합치면 근이 몇 개 나와? 3개가 나와. 근데 몇 개래? 2개래. 어떻게 된 걸까? 3차는 상식적으로 실근, 허근 다 합쳐서 근이 3개인데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그랬지. 그럼 실근이 2개니까 나머지 하나가 허근인가? 근이 3개인데 원래 실근만 2개야. 그럼 허근이 몇 개가 돼야 말이 돼? 1개가 돼야 말이 된다 했을 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근은 원래 3개인데 실근이 2개야? 그럼 허근이 하나겠네 라고 의심을 했는데 선생님이 허근은 반드시 무슨 근을 만족한다? 혈례근. 허근은 1개가 될 수가 없어. 없거나 2개예요. 따라서 이거 불가능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3개가 2개가 됐을까? 지금 보면 서로 다른 게 몇 개야? 2개지. 자, 예를 들어 근이 3개면 이런 게 근이 3개인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다. 그냥 보면 3개지. 근데 얘네 둘이 어때? 똑같지. 그럼 서로 다른 근은 몇 개라고 해석해야 돼? 이럴 때? 2개지. 따라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석이 마무리가 돼요. 어렵지. 자,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고 이 해석을 기억하면 돼. 이 사고의 과정을 처음부터 똑같이 따라오는 것도 좋지만 헷갈리는 사람은 암기해도 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그냥 결론으로 다이렉트로 꽂아도 돼. 물론 이렇게 과정을 허근이 하나여야 말이 될 것 같은데 허근이 혈례근이니까 안 돼. 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제일 정확한 이해긴 하지만 대신 점수를 위해서는 때로는 암기해서 극복하는 것도 괜찮다. 일단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근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A가 들어있지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 자, 뭘 집어넣어야 될지 막막해. 그러면 A가 들어있는 한 이번에는 맞네. A가 지금 세 군데 있는 거야? 좀 어렵네 이번에는. A가 여기도 있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2ax 되고 플러스 9ax 마이너스 9a 이게 0이 돼야 돼. x에다 숫자를 넣어서 이걸 0 만들어야 돼. 쉽지 않네. 그래서 내가 찾을게. 3이야 3 집어넣으면 저 식이 0이 돼. 맞지? 마이너스 18a 27a 마이너스 9a 계산 맞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가 좀 커서 이번엔 찾아줬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x에서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조립제법 3차, 2차, 1차, 0차 여기다 3을 넣어서 근이 되었다. 자,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9a지 9a. 그러면 3은 x-3으로 인수분해 된 거고 얘는 0을 2차니까 자, 인수분해 했어. 근데 우리 해석을 뭘 갖는다고 해석했지? 중근을 갖는다고 해석을 했잖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 얼마여야 돼? 판별식이
0이어야지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은 0. 이건 중3 때도 이렇게 했잖아. 판별식은 0. 중근을 갖는다. 자, 중근이 진짜 중근이. 접한다. 판별식은 0. 자,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니까 A는 0 또는 3. 자,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런데 이제 답이 두 개 나온 것 같지만 출제자가 상수 A의 값을 구하시라고 그랬으니까 답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묻는 말이. 모두 구하시라고 안 그랬잖아. 그지? 자, 따라서 확인해야 돼. A가 0일 때랑 A가 3일 때로 경우를 나눠서 확인해야 돼. 자, A가 0일 때. 첫 번째 A가 0일 때. A가 0이면 0, 0 들어가서 이렇게 되지. 식이 바뀌었지. 그럼 근이 x는 뭐? 3 또는 여기 인수가 있잖아. x라는 인수. 얼마? 0. 근이 몇 개 나왔어 그러면? 두 개 나왔지. 서로 다른 두 개. 만족했지?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3일 때. a가 3일 때 해보면 x 빼기 3 요건 그대로 썼고 요거 3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그러면 x 빼기 3 x 빼기 3이 완전 제곱이네? 어라?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둘이 어때? 똑같이. 똑같으면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지. 그럼 x는 뭐야? 근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조건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우리는 근이 몇 개라는 거? 두 개의 근인 거를 풀고 있는데 하나의 근이 나왔으니까 답에서 제외가 돼야 돼. 난이도가 꽤 높죠. 자, 안 끝났어. 미안해. 나는 진짜 난이도가 높으면 학생들한테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돼. 자, 지금 일단 A가 0만 된다는 걸 했지. 근데 이 문제는 또 한 번 고려를 해야 돼. 이게 큰 1번. 큰 2번도 있어. 큰 2번은 뭐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좀 어렵게는 잘 안 내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 왜 특이하냐면 선생님의 경험에 의하면 1번을 풀었을 때 A값이 한 개가 나와. 그리고 2번을 풀었을 때 또 A값이 한 개가 나와. 그래서 A값은 보통 두 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1번을 풀었을 때 A가 두 개가 나오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웠고 큰 2번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야. 지금 중근을 간다고 해석했을 때 얘가 중근을 간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 된다면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잖아. 그것도 중근 아니야? 그 경우 얘가 이 2차식이 무엇을 인수로 갖는 경우 얘가 x-3으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 x 빼기 3 자체가 이 중근인 경우 자 이렇게 기억해요. 다시 큰 그림부터 제대로 봐요. 사실 1번, 2번이 흔한 게 아니야. 이건 특이한 케이스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덜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2차식이 중근을 가질 때 두 번째 1차가 중근일 때 경험 두 가지 2차가 중근을 가질 때 요 1차식이 중근이고 요 둘이 똑같을 수도 있거든. x 빼기 3 이렇게 x 빼기 3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이것도 중근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x에다 3 넣었을 때 어떻게 돼? 9 빼기 6a 플러스 3a 그러니까 얼마여야 돼? 0이 돼야겠지. 그럼 얘는 얼마나? 3 나오지. 근데 이거 어디서 보던 값 아니야? 똑같이 우리 A가 3일 때 이거 답이어서 답이 아니었어. 답이 아니었지. 이번에도 버려지긴 하는 거지. 그래서 최종 답은 0 하나밖에 없다가 이 문제의 큰 그림이긴 한데 이게 지금 내가 내려고 하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줄 거야. 비슷한 유형으로 내가 원하는 난이도 또 보여줄게. 자, 30번 다시 갈게. 다시 한번 들어봐. 뭐 지워도 되겠니? 쓰고 싶어? 이렇게 써도 돼.
자, 3차 방정식이 뭘 갖도록? 중근을 갖도록 나왔네. 중근을 갖도록. 그죠? 따라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A가 들어있어? 할 수 있어. 아까 너무 어려웠어. 자, 전개하니까. A가 들어있는 것만 전개했어. X가 얼마면 돼? 2면 되겠다. 그치? 2로 한번 해보자. 1 A-2 3차항의 계수 2차항의 계수 그 다음에 뭐야? 0 1차식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계수를 0이라고 써야 돼. 1차식이 없으니까. 요거 주의사항이었지. 그 다음에 존재법 x에다 2를 넣으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지. 그치? 해보자. 1은 처음에 0이랑 더해서 1이고 곱해서 2고 더해서 a고 곱해서 2a고 더해서 2a고 곱해서 4a고 더해서 0 성공. 0이 나오면 성공. 자, 그럼 2는 뭐라고 써야 돼? x-2. 그 다음에 얘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는 0 이렇게 했지? 자, 요번에 이게 스탠다드한 문제야. 이게 더 흔한 난이도야. 그러면 아예 이번에 필기를 좀 더 잘해보자.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지려면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2차가 중근. 두 번째 오히려 1차가 중근일 수도 있어. 이게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야. 따라서 2차가 중근이면 판별식은 0으로 접근하면 돼. 판별식은 0. 이게 요거 판별식 시작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러면 0 또는 8 두 개 나왔지. 0 또는 8. 그 다음에 1차가 중근일 때 1차가 중근이면 얘가 중근일 수도 있잖아. 얘 x 빼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가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돼? x 마이너스 2를 이거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중근이 되는 거지. 그치? x 마이너스 2가 반복되니까. 자, 그렇다면 x에다 뭐 집어넣어? 얘 뭔지 모르지만 x에다 뭐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서 x에다 2를 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4 플러스 4a는 0이 되니까 우리가 근을 넣으면 항상 0이 되니까.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지. 자, 그럼 여기까지 총 몇 개 나온 거야? 총 3개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근을 갖도록 해서 해결이 된 거지. 자, 이 경우는 아까처럼 A에다 숫자를 넣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랑 얘랑 어감이 좀 달라. 아까는 서로 다른 두 실들이라고 표현했잖아. 이번엔 얘는 중근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어도 돼. 완전 세제곱이 돼도 중근을 갖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가 더 쉽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자, 그래서 방문적 문제와 지금 문제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지금 문제. 표현은 뭐야? 3차식이 중근을 가질 때. 아까 문제는 뭐야? 3차식이 서로 다른 주실들. 그 문제는 A에다 0을 넣어서 8을 넣어서 마이너스를 넣어서 실제로 근이 두 개인지 확인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모의고사 기출이야. 그러니까 문제집에 이게 문제집 문제야. 이게 문제집에 실려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수학 공부하고 싶어 문제집 사면 유명한 거 센, 마플 사서 풀면 이렇게 나와. 근데 수능 출제위원,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은 싫어한단 말이야. 뭘 싫어해? 문제집에 있는 걸 그대로 내는 걸 싫어한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창피한 거지. 본인들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똑같이 내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더 근본적인 개념을 물어보거나 더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가 이거보다 어려웠어. 강정 문제가 모의고사가. 하지만 요 수준부터 공부해야 모의고사도 싸울 수 있는 거야. 레벨이. 자, 그다음 자, 9번을 풀어드렸으니까 넘어갈까 했는데 33번이 모의고사 또 난이도 높게 나온 것 같으네. 이 문제를 끝까지 봐야 되나? 어디 보자. 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일단 A가 들어있지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A가 들어있는 항 요것만
정리하면 2ax 고 여기는 2a 여기 두 개밖에 없네. 는 0이 되면 x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지? 그러면 1 마이너스 1 2a 빼기 2 그냥 바로 풀어버렸어 배수를. 그 다음에 2a 얘를 인수분해 뭘로 하겠다? 마이너스 1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 처음에는 1 더하기 0은 1이니까 1을 써주고 이제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그러면 인수분해 됐고 1은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0, 1, 2차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미 몇 개가 나왔어? 한 개가 나왔지. 하지만 얘는 문자기 때문에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야. 아직은 조건이 없잖아. 그래서 기억!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는데 안 맞아 틀려. 그렇지. 이미 한 개 가졌잖아. 최소 한 개를 갖는다. 맞아. 자, 니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오직 하나의 실근? 우리 아까 풀었을 때 실근이 딱 하나 나온 거 본 적 있었지? 뭐였지? 아까 실근이 딱 하나만 나온 거 본 적 있었는데 3차씩 풀었을 때 아까 완전 세제곱이 됐었어. 한 번도 근데 오늘 처음 본 거야. 완전 세제곱은. 그러니까 이 식이 x 플러스 1의 완전 세제곱이 되면 이렇게 되면 근이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모양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x 플러스 1에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이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만 완전 세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곱해서 완전 세제곱. 자,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이거 가능한가? 이거 불가능하지 않나? 이거 완전 세제곱이 안 되네. 그죠? 완전 세제곱이 안 돼. 왜 안 돼? 여기 마이너스 2x는 여기 2x잖아. 같을 수가 없잖아. 두 식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또 있지. 자, 3차는 근이 몇 개? 3개. 근데 실근이 몇 개? 지금 니은에서? 그럼 허근이 어떤 경우? 허근이 몇 개? 2개면 오직 하나의 실근 갖는다. 이거 아까 우리가 따졌던 부분이지. 자, 따라서 허근이 2개면 돼. 그 2개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얘가 허근이면 판별식 연구는 어때야 돼? 작아야지.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연구가 작아.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2분의 1보다 커야 돼.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은 방금 반대가 됐어. 자, 근데 2분의 1보다 큰 정수 중에 계산 틀린 거 있어? B'의 제곱 마이너스 1. 괜찮은 거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야? 2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정수의 최소값. 그렇지, 1이지. 2분의 1보다 큰 정수 중에 최소값은 1이지. 근데 여기 2라고 써있지. 따라서 니은은 거짓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니은이 어려웠습니다. 그죠? 니은은 어려웠어. 니은은 요번 단계에서 여러분이 싸워 나가기에는 좀 솔직히 벅찬 상대이긴 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어디까지야? 중문을 간다 정도는 푸는 법을 외워서라도 풀어야 된다.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수준이에요. 일단 지금 첫 번째 교재니까. 두 번째 교재 심화 교재 할 때는 여기까지 싸워야겠지만, 자, 디귿은 중근을 갖도록. 그럼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누가 중근? 2차가 중근. 두 번째는 1차가 중근. 이렇게 경우를 외우자. 2차가 중근이면 판별식은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판별식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나오니까 A는 2분의 1이 나와. 그 다음에 1차가 중근이면 얘가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중근이 돼야 되는 거야. 1차가. 그럼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a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돼. 여긴 몰라. 알 수 없어. 자, x에다 뭐 집어넣자? 마이너스 1 집어넣자. 0 되게 만드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a 값이 총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A는 2개이다. 어때?
괜찮지? 자, 니은 잘 못 푸는 거 이해해. 근데 기억 틱은 안 돼. 기억 틱은 해야 돼. 충분히 저 정도가 내신에 주로 나오는 수준이야. 주로. 니은은 어렵게 내는 선생님들이 내는 수준. 기억 틱은 평상시에 나오는 수준. 평상시 나오는 거 잘 풀어야 망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법 중에 첫 번째가 뭐야? 망하지 않을 거야.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수학 망했어. 국어 망했어. 그러니까 망한 거지.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근데 다 웬만큼 하는 거야. 적어도. 망하지 않을 정도. 그게 어디서 출발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들을 풀 줄 알아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망할 수가 없어. 실수해도 약간 내려갈 수 있지만 망하진 않아. 실수도 망하진 않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유형은 이제 세 번 풀어드렸죠, 그렇죠? 중요한 유형이어서 선생님이 특히 서로 다른 두 개의 근보다는 또는 니은같이 오직 하나의 근보다는 중근을 간다에 좀 더 집중을 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 자, 오늘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내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워. 계속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좀 어려운 거 같아 들어왔어. 자, 이제 되게 유명한 역시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녀석인데 선생님 아까 그 중근을 간다, 3차식이 중근을 간다가 출제율이 몇 %였지? 70, 80% 정도 된다 그랬지? 이거 W처럼 생겼지? 그치? 이거 W는 아니야. 이것도 글이 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친구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수학 기호가 글이 써가 진짜 많아. 파이도 글이 써요. 파이. 알파벳에서 파이 없잖아. 그치? 그게 글이 써요. 자, 이건 뭐냐? 한글로 먼저 써줄게. 이름. 이상해. 어디서 들어봤지? 오메가. 오메가라는 거. 자, 무슨 약 성분의 주로 많이 오메가3 많이 나오지. 뭐 등푸른 생선인가 뭐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수학 용어니까 그거랑 상관없어. 이름이 우연히 같은 거고. 자, 이 오메가가 이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개념을 넣으려면 이름이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거든, 머릿속에. 그래서 일단 얘를 오메가라고 이름을 그냥 강력하게 지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라는 녀석을 공부하자. 오메가가 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오메가의 첫 번째 버전. x를 세제곱했더니 1이 될 때 이 3차 방정식. 자, 이거 만족하는 근 몇 개게? 3차식의 근이 몇 개다? 3개다. 일단 찾든 못 찾든 3개다. 근은 3개야. 자, 근데 이 녀석의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본교재 진도 문제 양은 많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한 10문제밖에 진도를 못 나갈 때가 언제? 난이도가 높을 때. 몇 번 경험했지? 좀 풀만 하다 보면 한 3, 40문제 쭉 나가지. 자, 오늘은 그래서 많이 못 나갈 것 같고 오메가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오늘은 오메가의 두 가지 버전 중에 한 가지 버전만 공부를 할 거야. 워낙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오메가를 2, 오늘은 1만 배우고 2를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근데 이거 실근은 너무 찾기 쉽지 않지? 1. 그죠? 실근은 너무 찾기 쉽지. 그러니까 3차는 근이 3개인데 실근이 1이야.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무슨 근이야? 허근이야.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냥 찾는 법도 되게 정해져 있어. 1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능형으로 바꿨지. 원래는 우리 3차 방정식을 풀 때는 조립제법으로 많이 풀잖아. 그것도 괜찮아. 조립제법 써도 돼. 근데 이거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 오메가는 인수분해. 그래서 이렇게 아까 표지에 써둔 공식이야.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은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순서로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자 오메가 문제는 1단계가 인수분해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 공식을 쓰건 조립제법을 쓰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인수분해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허근이 어디서 나와? 둘 중에 오른쪽에서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요 오른쪽에서 허근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두 번째 뭐 하냐? 근과계수해. 자, 이 녀석의 허근이 오메가지 지금. 오메가지. 그러면 나머지 한 허근은 뭐게? 자, 1 플러스 i의 켤레는 뭐야? 1 마이너스 i. 이 i의 켤레는 뭐야? 마이너스 2i. 익숙하지 이제? i 플러스 3의 켤레 뭐야? i 빼기 3 아니지? 마이너스 i 플러스 3이지? 자, 우리의 켤레를 이렇게도 하지? 한쪽에다 바를 붙이면 이걸 켤레다라고 약속했어. 이거 처음 보는 기호야. a 플러스 bi의 켤레를 우리는 a 플러스 bi의 바라고 쓰고 그게 바로 a 마이너스 bi다. 이건 약속 문법이야. 문법. 위에 짝대기 하나 그어주고 켤레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지. 따라서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오메가 아니지. 이게 둘이 부호 반대야? 아니잖아. 그렇지? 따라서 뭐야? 오메가 바지 켤레니까. 저렇게 해서 표현해야 돼. 두 근을. 자, 그러면 근각에서 하기로 했지. 두 근 알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두 개를 찾을 거야. 두 근의 합은 A가 1, B가 1, C가 1이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에 넣은 거야. 두 근의 합. 이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얼마야? 1이야. 자, 여기까지 왔어. 오메가는 풀이가 길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해야 될 때 좀 할 일이 많아. 자, 지금 이제 인수분해 했고 근각에서까지 했지. 세 번째, 오메가는 반복성이 있거든. 자,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 제곱이 있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있어.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어떻게 알아? 이 식의 근이잖아. 오메가를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1이겠지. 자, 그럼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하느냐? 오메가 제곱은 이걸 4번으로 해야겠구나. 미안. 이거를 4번으로 해야 돼. 순서를 내가 조금 오버했네. 3번이 하나 더 필요해. 3번은 뭐가 필요하냐면 대입을 뭘 대입하냐? 오메가를 식에다 대입해.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그리고 오메가 누구의 근이야? 요 2차식의 근이었지. 그럼 2차에다가도 대입해. 그래서 기억할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 두 번 대입한다. 오메가를 몇 번 대입한다? 두 번 대입한다. 식이 엄청 많이 쏟아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근이 오메가만 근이야? 모두 근이야. 오메가 바도 근이지. 그럼 사실 얘도 대입이 가능해. 다 반만 붙여주면 돼. 오메가도 대입할 수 있고 양쪽에 3차와 2차에 오메가도 대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메가 바 다 대입할 수 있어. 이제 4번이 여기인데 이게 순환되는 구조야.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이 세 개가 순환돼. 오메가 제곱이 어디냐면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찾으면 돼. 오메가 제곱은 뭐니? 이거 아니야? 이해한 거야. 얘를 오메가 제곱은 하고 이해한 거야. 자, 따라서 그 이항을 왜 하냐? 그냥 냅두면 되지. 오메가는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1차로 바꿀 수 있어. 다시 오메가는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몇 차로 바꿀 수 있어? 1차. 심지어는 1차보다 낮은 0차. 0차는 상수를 뜻해. 상수가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오메가 세제곱은 어때? 1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3차까지밖에 안 써있지. 오메가 1차는 이미 1차니까 바꿀 필요 없어. 우리의 목적지는 1차면 끝난 거야. 더 이상 간단히 안 돼. 2차? 몇 차로 바꿨어? 1차로 바꿨어. 3차는 얼마야? 그냥 1이야. 그러면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양변에 오메가를 곱한 거야. 오메가 4제곱은 몇 차가 됐어?
1차가 되지. 선생님 계속 1차 또는 0차가 된다고 얘기했어. 양변에 오메가를 또 곱해. 오메가 제곱이야? 여기 있잖아. 양변에 오메가를 또 곱해. 양쪽에. 오메가 세제곱이지. 오메가 세제곱 아까 봤는데 얼마였지? 1이었지. 지금 봐봐. 4제곱, 5제곱, 6제곱을 내가 굳이 썼어. 썼더니 어떻게 됐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나왔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순서대로 반복되고 있지. 똑같은 값이 반복되고 있어. 어디서 보던 거 같지 않니? 어디서 봤지? i의 거듭제곱과 비슷하지. 근데 그때는 몇 개가 반복됐지? 4개. 지금 몇 개? 3개야. 자, i는 지금 i의 거듭제곱까지는 몰라도 돼. 괜히 오늘 안 그래도 복잡한 날이야. 그래서 요거만 집중하고 3개씩 반복되는 게 분명해. 여기 지금 안 썼지만 7제곱 하면 얘가 나와. 8제곱 하면 얘가 나와. 9제곱 하면 얘가 나와. 이거 7제곱 똑같아. 8제곱 얘랑 똑같아. 9제곱 얘랑 똑같아. 그럼 10제곱은? 다시 얘랑 똑같지. 영원히 반복되잖아. 그럼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이 뭘까? 올해 몇 년도야? 2026년도지. 이걸 2026번 계속 할 거야? 아니잖아. 어떻게 풀 거야? 빨리 풀어야 돼. 3개가 반복되지. 그러면 2026을 3으로 나눠. 675번 반복됐어. 그리고 몇 개가 남았어? 하나 남았지. 그 남은 걸 치수해놨습니다. 이게 빨리 푸는 거. 자, 나머지를 치수해놨습니다. 그게 빨리 푸는 거고요. 그러면 2027제곱은 나머지가 얼마겠어? 이게 지 하나 늘어났으니까 오메가 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해볼까? 2028제곱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0이지 0. 나머지가 0이면 요거는 서술형에 쓰면 안 돼. 나머지가 0이면 쓰면 안 돼.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이라고 써야 돼. 왜? 3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요거는 마음속에만 쓰세요. 마음속에만. 서술형에 쓰지 마세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얘 아니에요. 이 녀석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1이라고 해요.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나누면 떨어질 때. 나머지가 0일 때 지수에다 0 쓰지 마시고 세제곱이라고 써. 왜냐면 얘가 1이니까. 얘가 나누면 떨어졌잖아.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 따라서 세제곱이라고 쓰는 게 문법상 맞다. 자, 그래서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풀면 된다. 0일 때만 3이라고 쓰자. 나누면 떨어질 때. 보기 주의사항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 개념은 다 했어. 자, 다시 한번 지울게.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지울게. 여러분들이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요만큼이야. 사실 여기서 필기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많지 않니? 나는 여기서 더 못 써주겠어. 학생들한테 미안해져서 이만큼 외우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힘든데 내 필기 한 2배 정도 필기시키는 선생님도 계셔. 다 외우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 힘들어.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라 그래. 한글을 외워라. 다 외우지 말고 뼈대만 외워. 자, 1단계 뭐야? 인수분. 2단계 뭐야? 3단계 뭐였어? 좀 팁을 주자면 2번 데이트야. 이것도 써줄까? 2번 데이트야. 3차에 한 번, 2차에 한 번. 이렇게 한글을 외워서 기억을 끄집어내는 방식을 써. 그게 내가 쓰던 암기 방식. 내가 암기가 좀 약하거든.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반복된다. 반복된다. 몇 개가? 3개 반복. 이 정도. 3개 반복 정도. 한글을 써놓고 어떻게 반복될지 기억을 살려야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3개니까 여기서 끝나야지. 근데 왜 끝났냐? 1이 나오면 끝난 거야, 반복이. i는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4개 반복. 1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이 된 거야. 1이 아니었으면 반복이 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한글 먼저 외우고 나머지 쓰는 거를 그 다음에
연습하면 돼. 일단 한글부터요. C까지 외우는 건 너무 잔인하다. 자, 그럼 요거를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x 세제곱은 1의 한 확은을 오메가라고 할 때 4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오메가를 구하시오. 자, 오메가의 특징. 무조건 몇 차 이하로 바꿀 수 있다? 1차이다. 따라서 여기 1차인데 냅둬! 넌 2차야? 넌 바꿀 수 있어.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그럼 오메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필기가 써져 있어요. 근데 내가 미리 잔소리 해줄게. 오메가를 실력이 안 느는 비법 하나 알려줄게. 실력이 안 느는 비법? 노트 필기한 걸 문제를 풀 때마다 펼쳐놓고 푸는 거야. 절대로 외워지지 않아. 맨날 답안지를 베끼는 거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지에다 이 필기를 내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해놓고 그거 보면서 써요. 숙제할 때 한 번, 테스트 볼 때 또 한 번, 오답노트 할 때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요.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야 진짜 이제는 나 확실히 안 써도 되겠다. 스스로 알아. 그 단계까지는 써야 돼. 계속. 뭔가 흐를 때 써야 돼. 손이 움직여질 때까지 쓰세요. 자, 따라서 4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4 오메가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 오메가가 지워져 버렸어. 맞지? 자, 35번. x 세제곱은 1의 한 부분을 오메가를 할 때 제목이 똑같고 물어보는 게 적어야 이거 어디서 봤지? 어디 있어? 2번 근과 개수 합은 마이너스 곱은 1 그죠? 이거 근각계수 할 때 마이너스 1 이런 거 외우지 말라 그랬어. 근각계수만 외우라 그랬다. 그럼 근각계수를 외웠다면 두 근이 오메가 반이니까 합 곱을 쓸 거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찾을 거고 얘는 a분의 c에서 찾을 거야. 찾아야지 값을 외우지 마. 찾는 걸 외워야지.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를 외워야지. 실제 숫자를 외우지 마세요. 오메가 2는 숫자가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외우면 안 돼. 오메가는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래서 근각계수만 외워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니까 대입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됐고 다음 문제 답은 쓰지 마시고 자, 36번은 이렇게 생겼네. 얘는 8이 반복돼서 일단 이것부터 하고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것부터 출발.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됐잖아. 그럼 쟤는 어디 있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중3 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어. 봐봐. 지금 요 식, 대입해서 만든 식이지 뭐. 다 써있는 식이야. 매번 써놨어야 돼. 이걸 이용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기 해봤지. 그치? 얘를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나누기를 쓰면 돼. 자, 뭐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만 암기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까지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이 정도는 생각으로 푸는 훈련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있어. 이제 필기하기 싫어질까? 내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니까. 오메가 바가 아까 얼마였지? 1이었지. 이거를 양변 오메가로 나눠볼게. 다시. 오메가 바가 1인데 얘를 오메가로 양변을 나눌게. 그러면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 되지. 그러면 얘가 뭐야? 오메가 바지. 얘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는 어디 썼어?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러니까 길이 무지하게 많아. 우리가 여기서 학교 가는 길이 많다 그랬지? 그것처럼 수학도 길이 많은 거야. 근데 보통 선생님이 길을 막 여러 가지 잘 안 보여주는 이유는 그 길 하나하나가 어려울 때는 너무 많이 보여주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좀 안 보여주고 지금은 이런 길들은 되게 어렵진 않아. 그냥 조금씩 깨알같이 박은 게 좋아. 저런 길도 있네. 이렇게. 나중에 걸어가 보면 돼, 그 길을. 절대 내 머리가 한 번에 다 저장하지 못합니다. 자, 37번. 난이도가 높아서 거의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원래는 등성,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이 정도 살려놓자. 이거는 뭐, 오메가 12제곱, 13제곱, 14제곱. 자, 뭐로 나머지? 3으로 나머지. 오메가 12를 3으로 나눠 떨어지지. 그럼 0이라고 쓰지 말고 뭐로 써?
3이라고 쓰자. 그때만 3이라고 쓰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1이지. 써놓고 풀었어야 돼.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1분의 2니까 1이 되고 이거 한 문제 푼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오메가 13제곱 3으로 나머지 1이지. 자,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2가 되는 거야. 이건 연속해서 쓴 식은 아니야. 여기다 쓸게 그냥.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2 더하기 요거 숫자 3으로 나머지 오메가 제곱이야. 자, 여기까지 맞지? 그럼 앞에 건 1돼서 기분 좋았는데 뒤에 게 좀 해결이 잘 안 되지.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할까? 저 오른쪽에 있는 두 개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하는 방법. 통분밖에 없어. 통분이 하다. 어려워졌지? 자, 따라서 여기다 쓸게.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 그러면 2 가로열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가로열고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그럼 얘는 정리하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그 다음에 풀면 2 더하기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 오메가. 자, 이제 차수를 1차로 좀 만들 건데 오메가 제곱은 뭐였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어. 여기도 있지. 여기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지? 1이지. 그러면 분모를 쓰면 1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오메가 1. 뭐 1이다. 1이야 분모. 그 다음에 2 더하기 2 가로 열고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2 더하기 2 오메가.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 쓸 필요 없고 분자 가로 풀면 오메가 지워져. 2만 남아. 끝. 숫자만 남았지. 다 지워지고 괄호를 천천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될 거라 믿음을 갖고 열심히 구하시면 됩니다. 통분해서 마지막에는 차수를 낮추는 방법을 썼지.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쌤, 여기에는 왜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안 집어넣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해도 돼. 길은 하나가 아니야. 대입한 다음에 통분을 피해갈 수가 없어. 어차피 통분하면 또 차수가 올라가. 그럼 그때 다시 또 차수를 내리게 돼. 나는 차수를 한 번에 내린 거고 그렇게 하면 차수를 두 번 내려야 돼.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는 이렇게 풀었어. 고치는 타이밍은 상관없다. 차수를 내리는 타이밍은 미리 낮춰도 되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 낮춰도 돼. 근데 최종적으로 한 번에 낮춰도 돼. 낮춰 정리를 한 다음. 마지막 38번. 싹 지워버려. 자, x 세제곱인 1의 한 합은 오메가를 하자. 계속 같은 주제로 출발하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 자, 오메가는 몇 개가 반복되지, 얘들아? 3개가 반복되지. 자, 이 문제 잘 봐. 1 플러스 하나, 둘. 세 번째가 얘지. 오메가 제곱. 그냥 그대로 쓸게. 이거 3개 더하면 얼마 하게? 이거 아까 대입한 식 2번에 나와. 여러분 필기를 했다면 2번 대입이라고 쓴 식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써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몇 제곱이 나올 차례야? 세제곱. 그 다음은? 세제곱. 그 다음은? 5제곱. 잘 봐. 얘 얼마야? 얘는 1이지. 얘는 4제곱이니까 3으로 한 나머지 얼마야? 1이지. 얘는 5제곱. 3으로 한 나머지 얼마야? 2야. 이거 어디서 봤네? 어때? 똑같이 얼마야? 0이야. 3개씩 묶어서 0이네?
너네 셋이 0, 그 다음 3개 0, 그 다음 3개 0, 그 다음 3개 0. 영원히 반복이지. 어디서 끝났어? 80쪽으로 끝났지. 뭐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야. 그럼 이거 더하기 점점점 하다가 오메가에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니? 2지. 그러면 얘는 처음에 이 세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번째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얘랑 똑같은 게 몇 번째야? 세 개 중에 세 번째잖아. 그치? 세 번째지? 그러면 세 개가 남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야? 0. 그럼 답은? 답은 뭐야? 그렇지. 그렇지.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잖아. 그럼 답은 0이야. 자, 레벨을 높입니다.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맨 끝을 81로 붙였어. 뭘로 붙였어? 81로 붙였어. 네, 이것도 새로 써줄게. 저건 한번 헷갈리는 거야. 오메가에 82로 끝낼게. 자, 82.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지? 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1이지. 따라서 얘는 오메가의 뭐야? 1제곱이지. 그러면 셋 중에 어디 있어? 얘랑 똑같은 게 몇 번째야? 세 개 중에 얘잖아. 두 번째니까 두 개가 남는 거야. 이렇게. 아까 세 번째니까 세 개가 남았잖아. 지금 두 번째니까 두 개가 남는 거야.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그 앞에는 얼마였어? 계속 0이었지. 그러다가 이 다음에 오메가 제곱 나오면 0이 되는데 안 나오고 끝났지. 그럼 얘네들은 뭐야? 우리만 0이 아니잖아. 맞아. 너네는 이게 답이야. 1 플러스 오메가 답. 그 전까지 0이었으니까. 자, 81로 바꿨어. 3으로 난 나머지 얼마야? 0이지. 내가 3으로 난 나머지가 0인데 오메가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근데 얘랑 생긴 게 똑같은 게 없어요. 하지 말고 얘는 값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세 개 중에 1 어디 있어? 첫 번째지. 그럼 한 개만 남는 거야. 따라서 마지막 항만 남고 그 앞에는 다 0이야. 그럼 답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남는 거야. 세 번째면 3개가 남는 거야. 두 번째면 2개가 남는 거야. 첫 번째면 1개가 남는 거야. 나머지 다 0이니까. 라고 해석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원하는 질문은 여기까지. 어렵지? 선생님이 어려운 거 다 이해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풀면 되고 숙제를 조정해 주잖아. 39번까지가 숙제입니다.